맨시티 센터백들의 장단점을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요. 디아스 같은 경우에는 장점으로 역시나 수비진의 사령관이다.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다른 선수들을 돋보이게 해주는, 그래서 다른 선수들이 할 수 있는 걸 더 잘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플레이를 아주 잘하는 선수입니다. 팀에 안정감을 주는 플레이도 덤이고요. 여기에 이제 카리스마, 침착함, 헤더, 태클. 단점으로는 주력. 요거는 빼놓을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단점으로는 또 수비진 사령관을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파트너들을 돋보이게 만들어줘서 좋은 경기, 잘하는 경기, 맨시티가 상대방을 압도한 그런 경기력이 나왔을 때는 디아스는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수로 비춰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수비진들을 조율들을 잘 하다 보니까 본인이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게 만드는. 그리고 스톤스 같은 경우에는 장점으로 포지셔닝, 활동량, 숄더 차지, 어깨 싸움 너무 잘하죠. 그리고 멘탈. 이 멘탈을 꼽은 이유가 부상을 당하기 이전과 장기 부상 이후에 복귀했을 때의 경기력이 동일해요. 이거는 멘탈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다. 멘탈이 안 좋은 사람들은 이런 걸 감당하지 못할 거다 라는 생각하에 장점에다가 멘탈을 넣어봅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역시 부상이 있겠죠. 그바르디올 같은 경우에는 장점으로 패스, 습득력, 헤더, 태클, 체력, 피지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강점을 보이고 있다. 물론 여기에 우리는 패스 부분을 빼먹으면 안 됩니다. 왜? 펩은 패스를 못하는 선수를 풀백에 넣지 않습니다. 사실 이 선수는 패스를 가장 잘하는 선수예요. 단점으로 구태여 넣어보자면 주력인데 왜 이걸 주력으로 넣냐? 지금 현재로서는 디아스의 가장 유력한 파트너로는 그바르디올이 꼽히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디아스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 주력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디아스의 파트너들은 기본적으로 스프린트가 좋아야 돼요. 빨라야 돼요. 상대랑 스프린트 경합이 붙었을 때 뒤처지면 안 됩니다. 따라잡아줘야 돼요. 근데 그바르디올은 사실 그 정도의 스프린트가 아니라서 기대치가 매우 높은 상황에, 이를테면은 디아스의 파트너는 스프린트가 좋아야 돼 라는 기준으로 놓고 따지면은 그바르디올에게 주력은 약간의 핸디캡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구태여 한번 넣어봤어요. 아칸지 같은 경우에는 장점으로 멀티성을 꼽아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루두루 잘한다 라는 게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특출난 게 없죠. 즉 덕질할 요소가 현저히 떨어진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 선수가 무언가를 실수했을 때도 팬들이 어느 정도 실드를 쳐줘야 되는 요소가 그게 너무 부족한 거예요. 괜찮아, 아칸지가 실수해도 괜찮아, 저걸 잘하잖아, 저걸 잘하잖아 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게 없어요. 그 실수를 교환할 수 있을 만한 빼어난 장점이 없다 라는 게 이게 좀 약간 아쉬운 부분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칸지는 또 머리가 세모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헤더의 단점을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아케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대인방어죠. 아칸지와는 다르게 헤더의 강점을 갖고 있는 선수이고요. 하지만 단점은 역시나 부상, 유리몸이죠. 그리고 몸싸움, 최근에는 또 너무 안 좋아졌어요. 클럽 월드컵에서는 와, 뭐 센터백이 몸싸움을 저렇게 못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아쉬운 몸싸움 능력을 보여줬었고, 패스 너무 못하는 선수죠, 냉정하게 얘기해서. 후사노프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꼽으실 수 있을 만한 장점은 역시나 스프린트예요. 근데 이 이외에는 맨시티에서 무언가 보여준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증명할 수 있을 만한 플레잉 타임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에 딱히 이야기를 할 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구태여 단점을 꼽아보자면은 이제 언어, 그리고 투박하다라는 거 정도로 놓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쉽죠?